예비 며느리의 직업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 박정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우리 집안엔 안 맞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박정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뀐 이유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직업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이 갈등이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날 이후 박정호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어느 지방 도시의 축제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들 박민수가 저녁을 같이 먹자며 연락해 온 게 벌써 2시간 전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자 박정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박민수가 양손에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었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아들의 얼굴을 한번 훑었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 특유의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죠. 들어와. 밥은 했는데 치킨까지 사올 건 또 뭐냐? 박민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연신 주방 쪽을 살폈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의 식탁 위엔 된장찌개 냄비 하나와 밑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고 박민수는 그 옆에 치킨 박스를 열어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호가 맞은편에 앉자 박민수는 닭다리를 하나 집어 아버지 앞에 놓았지만 정작 본인은 먹지 않았죠. 박정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안 먹고 앉아만 있어?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박정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진 않았지만 찌개를 떠먹던 손이 멈췄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이런 표정으로 말을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박정호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고 박민수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잠깐 동안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천천히 커졌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그러다 박정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41 먹은 아들한테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결혼? 내가? 네. 만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마음 잡았습니다. 박정호는 치킨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씹는 동안에도 눈은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입안의 것을 삼킨 뒤에야 물었죠. 그래, 어디 사람이냐? 뭐하는 아가씨고. 박민수는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허리를 살짝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정다은이고요. 저보다 3살 아래예요. 서울 토박이고 지금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닭다리를 쥔 채로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방문 요양보호사. 그 5글자가 박정호의 귀를 스치는 동안 박정호의 표정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잡혔던 웃음기가 가라앉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으며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서 식탁 위 된장찌개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죠. 박민수는 아버지의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죠. 박정호는 닭다리를 접시 위에 내려놓더니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고 닦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 했나?
네, 방문 요양보호사요. 어르신 댁에 직접 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일이에요. 박정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 긍정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박민수도 알았습니다. 박정호는 찌개를 다시 한 숟갈 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고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가 더 물을 줄 알았습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부모님은 뭘 하시느냐, 그런 질문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정호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리모컨에 손을 뻗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박민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38년을 교단에 섰던 사람,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며느리의 직업 앞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불편함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다는 걸 박민수는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 다은이가 하는 일이. 알았다. 들었어.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짧게 잘랐습니다. 박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둘 사이에 치킨 기름 냄새만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은 텔레비전 위를 떠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아까 그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남의 집에 가서 노인을 씻기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는 일.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한다는 사실이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먹으며 분위기를 가볍게 돌리려 했지만 입안의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끝내 치킨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고 된장찌개만 조용히 떠먹으며 식사를 마쳤죠. 박민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서자 박정호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박정호는 신발을 신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다음에 또 와라. 그 말에 결혼 이야기의 연장은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올려다봤고 박정호는 이미 시선을 거실 쪽으로 거두고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박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빈 복도를 채웠지만 박정호의 귀에는 아까 그 단어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자꾸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모습, 허리를 세우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던 조심스러운 눈빛까지. 박정호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문득 그 단어가 떠올랐죠. 방문 요양보호사. 박정호는 그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죠.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몇 번 나가봤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팔을 부축하고 식판을 나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정호는 그 광경을 무심히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건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죠. 아버지,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요. 다은이 쪽 부모님도 준비되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일정 괜찮으신 날 말씀해 주세요. 박정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거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박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때나 괜찮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41까지 혼자 지내는 동안 박정호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겠다는데 상견례조차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상견례 장소는 박민수가 잡았습니다. 시내 한정식 집으로 박정호가 퇴직 기념 식사를 했던 곳이었죠. 박민수가 일부러 아버지에게 익숙한 곳을 고른 거라는 걸 박정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불편함을 미리 계산하고 완충제를 깔아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박정호는 평소보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넥타이까지 맬 필요는 없었지만 회색 정장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골랐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박정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상견례는 상견례일 뿐이다.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한정식집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박민수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아버지, 정다은입니다. 정다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죠. 정다은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다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도 과하게 밝지도 않은 어조였죠. 박정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정다은의 맞은편 쪽에 자리를 잡으며 양가 부모가 마주보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다은의 어머니 김영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아버지 정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죠.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화도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정혜진이 박정호에게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고 박정호는 괜찮다며 짧게 답했죠. 김영수는 박민수에게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으냐며 살뜰하게 물었고 박민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자리였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자꾸만 정다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치워지고 주요리가 나올 무렵 박정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 정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정다은도 느꼈는지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죠. 네, 아버님. 민수한테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면서. 식탁 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켜쥐어졌고 김영순의 미소가 한 겹 얇아졌죠. 하지만 정다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정다은은 박정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쪽 일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그 일을 선택했나? 박정호의 말투에는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를 식탁에 앉은 모두가 감지했죠. 박민수가 입을 열려는 찰나 정다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동안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정다은의 시선이 잠깐 테이블 위 물잔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정호는 정다은의 대답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어 반찬을 하나 집었다가 접시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먹지 않았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박정호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박정호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 박정호의 대답은 짧았고 그 이후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시 날씨와 음식 이야기로 돌아갔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박정호는 정다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박정호의 시선이 정다은 쪽을 스칠 때마다 그 눈빛 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익숙한 습관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38년을 학생들 앞에 서며 길러온 그 시선이 지금은 예비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한정식 집 앞에서 양가가 인사를 나눌 때 정다은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짓의 각도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얕았습니다. 정혜진과 김영순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박민수가 정다은을 차까지 데려다 주러 가자 박정호는 한정식 집 앞 윈도에 혼자 남았죠. 봄바람이 재킷 사이로 스며들었고 박정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정다은의 그 대답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지만 박정호의 가슴에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박정호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고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작된 그 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습니다. 박정호는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정다은이 했던 말을 계속 되씹고 있었죠.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었고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괜찮은 것과 어울리는 것은 같은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며칠 뒤 정기 모임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자리로 퇴직 교장 넷이 종로 쪽 단골 설렁탕집에 모이는 모임이었죠. 30년 넘게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한 사이라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퇴직 이후의 소소한 일장까지 거리낌 없이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박정호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죠. 설렁탕이 나오기도 전에 김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교장, 아들 결혼한다며. 민수가 연락해서 축의금 계좌 물어보던데. 박정호는 깍두기를 짚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박민수가 벌써 주변에 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죠. 맞은편에 앉은 이재안이 국물을 한 숟갈 뜨며 웃었습니다. 야, 축하할 일이지. 민수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장가를 가니 다행이다. 그래, 신부 될 사람은 어디 뭐하는 집 딸이야? 윤태연이 물었고 나머지 셋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정호에게 모였습니다. 박정호는 숟가락을 국그릇에 담그며 잠깐 뜸을 들였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사는 아가씨인데 나이는 38이고 38이면 적당하네. 요즘 세상에 그 나이면 젊은 편이지. 뭐하는 사람인데? 윤태연의 질문이 다시 이어졌고 박정호는 설렁탕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복지 쪽 일을 하고 있어. 그 순간 박정호 스스로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멈칫했습니다. 복지 쪽 일. 방문 요양보호사라는 말 대신 자신도 모르게 포장된 단어를 꺼낸 거였죠.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복지 쪽이면 공무원이야? 사회복지사? 요즘 그쪽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 뭐 비슷한 거지. 박정호는 국에 밥을 말며 대답을 흐렸고 김상철은 그 대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재아는 달랐죠. 오래된 친구 특유의 감각으로 박정호의 어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는지 이재아는 깍두기를 씹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데? 사회복지관이야, 병원이야. 박정호는 이재안의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국그릇 쪽으로 내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을 천천히 저으며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 사이에 윤태영과 김상철도 뭔가 느꼈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야.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돌보는 일을 해. 말을 내뱉고 나자 박정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위로 짧은 정적이 깔렸고 김상철이 먼저 반응했죠. 아, 요양보호사? 요즘 그 일하는 사람 많지. 수요가 많다며. 윤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와이프 친구도 자격증 따서 하고 있더라. 돈이 꽤 된다더군. 두 사람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귀에는 그 담담함이 다른 의미로 들렸죠. 돈이 된다는 말, 수요가 많다는 말.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박정호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교장 출신 아버지의 며느리가 남의 집에 가서 어르신의 식사를 차리고 목욕을 돕는 일을 한다. 그 문장이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고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해야 하는 자신이 불편했죠. 이재안이 설렁탕을 다 비우고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세상에 직업 가지고 뭐라 할 시대는 아니지. 인물이 괜찮으면 됐지. 그 말이 맞다는 건 박정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죠. 박정호는 국그릇을 밀어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자리를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창 너머 가로등 빛만 길게 들어와 바닥 위에 줄무늬를 만들었죠. 박정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자신이 한 말이 자꾸 되돌아왔죠. 복지 쪽 일. 자신은 며느리의 직업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38년을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의 직업 하나를 숨긴 거였죠. 하지만 그 사실이 박정호를 반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키웠습니다. 숨겨야 할 만큼 자신이 불편하다는 뜻이니까요. 박정호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박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고 박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박민수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민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박정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상철이 재한이 형들 만났는데 다들 내 결혼 이야기를 물어보더라. 네, 제가 미리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래, 그건 됐고. 박정호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박정호는 입술을 한 번 다셨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